마광숙과의 사랑은 진심이면 된다? 그런 말, 독수리 오형제들 앞에선 안 통합니다. 형수님을 사랑한다면 정자 검사부터 산 정보까지 통과해야 한다고요? 전직 펀드 매니저, 토스트 가게 사장님, 전직 특전사, 완벽한 대학 교수, 가지각색 형제들이 LX 호텔 회장님인 한동석에게 걸어온 사랑 인증 테스트. 육아부터 주량 대결까지 가족 코미디의 끝판왕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과연 한동석은 독수리 술도가 형제들의 마지막 테스트를 통해 광숙의 옆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시동생들의 테스트.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뇌피셜 리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체력부터 길러야겠어. 한동석은 독수리 형제들의 테스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날 곧장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부터 PT 받을 거니까 유능한 트레이너 좀 알아봐줘. 가능하면 군대식으로 빡센 사람으로. 그 말에 비서는 잠시 정적을 흘리더니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아침 LX 호텔 피트니스 센터. 한동석은 UDT 출신이라는 박코치와 마주했습니다. 몸집이 소처럼 큰 박코치는 한동석을 위아래로 살핀 뒤 입을 열었습니다. LX 호텔 회장님이시라고 들었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오늘부터 지옥의 체력 단련입니다. 한동석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광숙 씨를 위해서라면 지옥도 괜찮습니다. 첫 훈련은 줄넘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석은 첫 회전부터 줄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줄이 짧지? 박 코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장님 다리가 짧은 겁니다. 이어지는 푸시업, 스쿼트, 플랭크. 동석은 온몸에서 땀을 쏟으며 주저앉았고 박 코치는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론 테스트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근력, 지구력, 인내력, 사랑만으론 부족합니다. 다시 푸시업. PT를 받은 지 3일째 한동석은 계단을 내려가다 다리가 휘청거려 주저앉았습니다. 계단 앞에서 마주친 비서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건 가족이 되기 위한 통증이니까. 일주일 후 한동석은 복근의 테두리가 희미하게 생긴 것을 보며 감격에 찼습니다. 샤워실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광숙 씨, 저는 준비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스트 전날. 형제들과 마주한 술도가 마당에서 한동석은 선언했습니다. 저 요즘 탄단지 맞춰 식단도 조절했습니다. 오천수는 한동석의 손에 백인 굳은 살을 보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네요. 선배님 준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오흥수는 한동석의 팔뚝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좀 단단해졌는데요? 한동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광숙 씨 제가 갑니다. 광숙 씨의 남자가 되러. 그렇게 진심으로 땀 흘리며 근육통에 시달리고 한동석은 형제들의 테스트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광숙을 향한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에는 평소보다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천수는 검정 셔츠를 반듯하게 여미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어색한 미소를 띤 한동석이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뭔가 불안하다는 듯 멀찍이 서 바라보며 손끝을 조물거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동석 씨, 그냥 도망가요. 동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다가 괜히 뒷목을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오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그 말에 마광숙은 얼굴을 붉히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한동석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얼떨떨한 눈으로 오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천수는 짧게 한숨을 내쉰 뒤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비뇨기과 예약표입니다.
병원 위치와 검사 절차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한동석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후배님 이게 도대체 뭐야? 정자검사입니다. 형수님과의 미래를 논하려면 그 전에 생식 건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말에 한동석은 흠칫 놀라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고 멀리서 지켜보던 마광숙은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봉투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오천수는 끝도 없는 의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정자수는 단순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운동성, 형태, 활성도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평균 수치는 미리당 1,500만 마리 이상, 활동성 정자는 그중 절반 이상이 돼야 하고요. 후배님, 그런 것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물론입니다. 형수님께서도 아이를 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정을 이룬다는 건 책임입니다. 한동석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접수대에서 의사가 친절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한동석님 맞으시죠? 검사실은 이쪽입니다. 이건 소변컵 아니고 정액 채취 용기입니다. 혼자 계신 공간에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잡지나 영상도 구비돼 있습니다. 영상이요? 예, 최신입니다. UHD 화질로 엄선했습니다. 한동석은 그 말에 도리지를 치며 얼굴이 붉어졌고 오천수는 옆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기왕 하는 거 즐겨주세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작은 병을 들고 검사실에 들어간 한동석은 잠시 후 머리를 쓸어넘기며 땀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40분 뒤 나왔습니다. 정자수, 운동성, 형태 모두 매우 우수 판정. 의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자계의 금메달급입니다. 오천수는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네요. 예상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오천수는 서류를 한동석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통과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형수님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 말에 한동석은 민망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마광숙은 입을 틀어막고 웃음을 터뜨렸고 한동석은 그녀를 향해 두 손으로 하트를 그려 보였습니다. 그 순간 병원 대기실에 있던 간호사 2명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LX 호텔 한동석 회장님 맞죠? 갑자기 정자검사는 왜 하러 오셨을까? 그 대화를 들은 동석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병원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오천수는 그 뒤를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이걸 견디셨다면 앞으로 나머지 동생들 테스트도 전부 견디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정자 테스트는 끝났고 한동석은 독수리 오형제 테스트 첫 번째 관문을 코믹하면서도 진지하게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정오가 막 지났을 무렵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커다란 원탁이 놓이고 그 위엔 각종 전통주와 소주, 막걸리까지 잔뜩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술잔 위에 오흥수는 민소매티에 붉은 띠를 두른 채 소주병 2개를 번쩍 들고 등장했습니다. 이봐요, 한 회장님. 우리 형수님을 사랑하겠다고요? 그럼 내 주량부터 이기고 말하세요. 오흥수의 목소리에 주변 형제들과 마광숙은 동시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마광숙은 이게 무슨 나를 위한 테스트냐며 얼굴을 감쌌고 오광수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범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셋째 형 저 인간 결국 술 마시고 싶었던 거지. 한동석은 살짝 굳은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량 테스트라니. 정말로 하시겠단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흥수는 소주병 뚜껑을 입으로 까며 외쳤습니다. 술은 진실을 말하게 하지요. 내가 정말 이 테스트를 통해 보려는 건 우리 형수님 앞에서 한 회장님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잔은 하나씩 채워졌고 첫 잔은 도수 높은 전통 소주.
한동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잔을 들이켰습니다. 입안이 얼얼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두 번째 잔은 묵직한 막걸리, 세 번째는 향긋한 청주. 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오흥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어이 좋은 사람 놓치면 손해요. 노래를 부르며 갑자기 상 위에 올라간 오흥수는 발을 구르며 덩실덩실 춤을 췄고 한동석은 놀라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자리를 잡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오흥수 씨, 제가 이 테스트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광숙 씨가 당신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광숙 씨와 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흥수는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술잔을 바닥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술 우리 둘이 동시에 마셔봅시다. 이 잔을 마시면 저는 한 회장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잔을 들이켰고 그 순간 흥수는 천천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어지러워요. 형수님, 나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옥분아.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그는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지듯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마광숙은 조용히 다가와 한동석의 잔을 내려놓고 그를 부축하듯 일으켰습니다. 동석 씨, 수고하셨어요. 흥수도련님은 진심으로 동석 씨를 테스트해본 것 같아요. 주량보다 당신의 진심을요. 그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술기운의 헛웃음을 터뜨린 흥수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합격입니다, 한 회장님. 형제들 모두가 박수를 쳤고 한동석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테스트도 코믹하면서도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 한켠에서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유모차를 밀고 오는 오범수의 모습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고 유모차 안에는 오한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무표정하게 유모차를 멈추고 한동석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 한이를 돌보며 형수님의 하루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테스트 시작입니다. 한동석은 벙찐 얼굴로 한이를 바라보다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무리일 것 같은데 내가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범수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총 12시간입니다. 저는 성공하시면 바로 통과입니다. 마광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웃었고 한동석은 마지못해 유모차를 받아들였습니다. 첫 위기는 바로 분유 타기. 분유는 넣었지만 물은 깜빡했고 다시 물을 넣자 분유가 엉겨붙어 한이는 첫 입에 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응애, 응애. 한동석은 허둥지둥하면서 유튜브를 켰고 초보 아빠 분유 타는 법을 검색하다 손에 분유를 엎질렀고 한이는 기저귀가 불편한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이게 앞이야? 이게 뒤야? 이게 뭐야, 이건 또. 결국 기저귀는 반대로 채워졌고 젖은 기저귀가 옷까지 적시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한동석은 당황한 나머지 손수건으로 기저귀를 감싸고 마광숙은 안쓰러운 듯 창밖에서 지켜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로 하니 하루 돌보는 걸로 KO 당하겠네. 점심 무렵 마광숙이 외출을 하자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동석은 한이를 안고 동네 세 바퀴를 돌며 달래기 위해 동요를 열창했습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진짜 손 같지요. 긴 코로 뭐하나. 뭐하긴 하니 달래는 데 쓰지. 한이는 눈을 깜빡이며 울음을 멈추었고 동석은 안도했지만 체력은 바닥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이를 재우려던 그 순간 오강수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한이 아직 안 졸려 보이는데요? 범수형은 이 시간에 이유식까지 먹이던데. 이유식까지? 도대체 엄마들이 어떤 초능력을 가진 겁니까? 오후엔 한이가 갑자기 열이 올라 발을 동동 구르던 찰나 오범수가 돌아와서 체온계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한이는 옷을 너무 많이 입혀도 열나요.
탈의하고 물수건으로 이마 닦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 8시 한이는 겨우 잠이 들었고 동석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셔츠는 젖은 자국투성이. 오범수는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잘 견디셨습니다. 한 회장님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네요. 모든 부모님들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오 교수님 전에는 혼자서 이걸 해내셨다니 존경을 보냅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들어와 한이를 안고 한동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동석 씨,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한이가 많이 울었다는데도 잘 견디셨어요. 한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테스트도 따뜻하게 또 웃음 섞인 감동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 아직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시각, 독수리 형제들의 막내 오강수는 이미 운동복 차림으로 산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특전사 UDT 출신답게 군더더기 없는 몸놀림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곧이어 도착한 사람은 낯빛이 사색이 된 한동석. 그는 무릎 보호대에 허리 벨트, 손에는 스마트워치까지 풀 장착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까? 오강수는 신이 난 듯한 표정으로 한동석에게 말했습니다. 네, 한 회장님 팔봉산입니다. 8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하죠. 저희 형수님을 지키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걸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동석은 스트레칭을 하며 오강수에게 말했습니다. 8개라니 무슨 산에 봉우리가 왜 이렇게 많아? 오강수가 투덜거리는 한동석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농담하실 체력은 아직 남으셨군요. 조금 있으시면 곧 사라지실 겁니다. 자, 어서 출발하시죠. 산행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부터 숨이 턱 막히는 경사에 동석은 벌써부터 땀으로 티셔츠가 흠뻑 젖었습니다. 옆에서 깔깔 웃으며 앞장서는 오강수는 마치 산의 일부처럼 가볍게 바위를 타고 올랐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동석은 앞에 가고 있는 오강수에게 말했습니다. 강수 씨, 이 산 정말 끝이 있긴 한 거지? 네, 물론이죠, 회장님. 아직 5봉 남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지. 포기란 단어는 내 사전에 없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야. 중턱 즈음 한동석은 무릎을 짚고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사랑의 대가치곤.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형수님이 술도가를 위해 흘린 땀 생각해 보십시오. 형수님의 하루는 매일 이런 등반입니다. 도중에 동석은 미끄러져 무릎을 찍기도 하고 옆을 스쳐가는 뱀에 놀라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깜짝이야. 저거 방금 뱀이지? 이건 생존 프로그램 아니야? 멘탈 테스트도 포함입니다. 형수님 곁은 약한 멘탈로 지킬 수 없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무거웠지만 마광숙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석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칠봉에 도달했을 때는 헛구역질까지 하며 힘겨워했지만 끝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마광숙 나 해냈다. 정상에서 잠시 숨을 고른 후 오강수는 배낭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내 건넸습니다. 김밥과 식은 미역국 그리고 간단한 과일. 한동석은 그걸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강수 씨, 이건 무슨 레벨업 음식 같은데. 오강수가 한동석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왜 이 테스트를 했는지 아십니까? 한동석은 알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군. 너희 형제들이 왜 광숙 씨를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는지. 진심이 느껴졌어. 그 말에 강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수님의 옆자리 회장님에게 맡겨도 되겠죠? 한동석은 두 손으로 강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맡겨줘. 다시는 광숙 씨 혼자 힘들게 안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산길은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지만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유대감이 생겨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술도가 마당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형제들과 마광숙이 모두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동석은 진흙 묻은 등산화를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된 느낌입니다. 마광숙은 완주를 마친 한동석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동석씨 우리 집으로. 그리고 독수리 오형제들은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한 회장님 그리고 형수님. 이제부터 한 회장님은 저희 독수리 오형제에서 공석이었던 독수리 1호로 인정하겠습니다. 한 회장님, 저희 형제들의 어이없고 황당한 테스트를 진심으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마지막 테스트는 뜨거운 땀과 웃음, 그리고 진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